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스판덱스 관련주입니다. 타이트해진 수급 주목이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스판덱스 수급이 좀 타이트해졌다.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뭐 수요도 많이 늘었고 네. 또 공급도 약간 뭐 이제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재고량이 많이 줄고 있다 이런 네.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중국 스판덱스 뭐 다들 아시죠? 뭐 흔히 스판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약간 좀 옷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 보시면 이제 그 스판덱스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 스판덱스가 나일론과 일부 이제 섬유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것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꽤 있는데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특히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서 이제 뭐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와 비슷하게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급 사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면서 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중국의 증설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관련 수요는 계속 지금 2분기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3, 4월 달에 이제 한 60일 정도의 재고분을 항상 갖고 있었던 60일 이상의 재고분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재고 수준이 한 11일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그림 보시면 쭉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역사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뭐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스판덱스 업체들 같은 경우 실적은 올해 3분기 이후에 지금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업황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쪽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재고량이 줄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면 스프레드가 개선된다. 결국에 이제 마진폭이 커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스판덱스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 뭐 종류에 따라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중국의 추가적인 증설이 내년 3분기까지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내년 3분기까지 우리 국내 업체들은 반사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쪽 업체들이 보면 중국의 저가 공략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마진도 약해지고 되게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돌아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관련 기업은 크게 보면 좀 큰 주식으로는 효성 TNC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작은 종목으로는 TK 케미칼 정도가 이제 스판덱스의 주 기업, 생산하는 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판덱스의 원료인 나일론의 또 원료, 뭐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카프로까지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스판덱스 시장이 좀 수급이 타이트해졌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증설은 많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고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에서 스판덱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여행주입니다. 백신 효과는 아직이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백신 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여행주들 또 항공주들이 많이 급등했다가 어제는 또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직 백신 효과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일단 뭐 뉴스에 한번 올랐다, 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사실은 뭐 여행이 재개되려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여러 이제 그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매출 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섹터가 여행 섹터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 이슈에 올라왔을 때는 좀 일부 뭐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했다가 좀 더 하락해서 제자리에 오면 다시 사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그 어떤 포인트를 보냐가 중요한데 이 하락 관련된 걸 얘기할 때는 참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그 백신 기대감은 이제 그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 업종 중에 여행업이 가장 안 좋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입국할 때 2주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를 한번 갔다 오려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거의 뭐 4주를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여행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행업 매출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 지금 출입국 관리 추이가 이제 나오는데 이 전망을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출국자 추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이제 21년부터는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레저 산업 중에 그나마 매출액의 99% 이게 다까지 마이너스 99%까지 빠진 데는 여행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매달 발표되는 뭐 3개월 예약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지 않고 이런 지표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2주간 자가격리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좀 뭐 괜찮은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끼리 뭐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뭐 그 협의가 체결된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오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다시 또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다라고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기는 보다는 뭐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자금을 많이 갖고 있고 구조조정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확 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시기를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예전처럼 영업을 활발하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뭐 앞에 말씀드렸던 스판덱스 관련 기업들 다 세 기업 다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그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큰 종목인 효성 TNC를 갖고 나왔는데 올해 이제 3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일단 662억으로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고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도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스판덱스가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중국 신규 뭐 증설도 제한돼 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마스크라든지 보호복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의류 같은 것들의 생산이 더 늘어나면서 이런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여전히 이제 중국 신규 증설이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효성 TNC는 당분간 좀 눌리면 뭐 무조건 더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분기까지는 증설 이슈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주가는 좀 먼저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뭐 최근 들어 많이 올랐지만 주봉 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지금 뭐 이쁘게 올랐습니다, 사실은. 예. 네. 한 번 정도 쉬었다가 두 번 정도 아주 잘 파동을 잘 만들고 갔는데 뭐 여기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주봉상 보시면 이제 연초 가격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가격까지 갔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또 업사이드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9만 원 이하로 빠져 있거나 뭐 좀 가격이 싸질 때마다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목표가는 한 23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한 15만 5천 원 정도까지 뭐 갑자기 밀린다든지 하면 좀 일시적으로 좀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스판덱스 관련주 중에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효성 TNC를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 기대 업종으로는 스판덱스 관련주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여행 섹터 살펴주셨는데요.